안녕하세요. 반호바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무턱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무턱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턱의 의미는 결국 위쪽 턱에 비해서 아래쪽 턱이 작은 형태인데요. 길이가 짧은 것도 우리가 무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앞뒤 방향으로 후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무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짧은 턱의 경우는 정면에서 그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지만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더 도드라지는 무턱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들어간 턱과 목 사이의 공간이 좁은 경우에 흔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윗입술에 비해서 아랫입술이 많이 들어간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턱과 목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살이 찌거나 고개를 조금만 내려도 턱이 묻혀서 잘 보여지지 않거나 이중턱을 쉽게 만들어 좀 답답한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무턱의 경우는 입을 다물기 힘들기 때문에 입 주변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턱의 앞쪽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호도주름이라고 말하는 앞턱주름, 호도를 연상시키는 주름이 앞턱에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편안하지 않은 인상을 만들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름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교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입이 잘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입을 억지로 다물려고 안쪽에서 근육이 수축을 해 생기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근육을 굉장히 힘을 주고 있거나 입술이 자꾸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턱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필러나 지방이식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필러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은 사용하지 않기를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필러는 중력 방향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의 필러나 많은 양의 지방을 통해서 무턱을 해결하기보다는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아마도 턱뼈의 위치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술은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앞턱에 보형물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부터 뼈를 위치를 바꿔주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형물의 장점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큰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에는 앞턱뼈를 침식해 들어가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형물 역시도 무턱이 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엑스레이 분석 결과 턱뼈의 두께가 얇은 경우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턱뼈를 앞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결국 턱뼈를 절골하는 방법의 수술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의외로 가장 안전하게 장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수술이 가지고 있는 불편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환자분을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정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무턱의 경우인데요. 턱 끝이 들어가면서 입 주위에 약간의 이제 긴장감이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길이보다는 위치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무턱인 줄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옆모습을 살짝 돌려보게 되면 입에 비해 턱이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시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턱 끝의 위치를 전진시키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CT 영상을 보시면 수술 전과 후입니다. 역시 정면에서는 전후 방향의 문제점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측면을 본다면 입에 비해서 뒤로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턱 끝을 전진했을 때 뼈와 뼈 사이에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혹은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술 후에는 보기 좋은 느낌의 앞턱 모양을 얻을 수가 있고요. 턱이 나옴으로써 인매도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호도주름 모양의 주름이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무턱을 가진 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입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입이 나오고 턱이 들어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입을 벌리는 형태의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입을 집어넣고 앞턱의 위치를 전진 이동한다면 인매의 느낌이 훨씬 더 편안해졌을 텐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입을 집어넣는 수술은 하지 않았고 앞턱의 위치만 바꿨기 때문에 완벽하게 입술이 다물어지는 것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름이 사라지고 처진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오게 되고 벌려진 입술이 조금은 다물어진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변화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한 변화로 생각하겠습니다. 수술이 입을 다무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표정이 조금 밝아진 느낌을 주게 됩니다.
CT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을 보시면 앞뒤의 위치는 정면 CT는 보이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치아의 중심축이 일치하지 않고 턱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이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턱의 중심이 정중앙으로 잘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면을 보시면 입에 비해서 들어가 있는 턱이 앞쪽으로 전진을 한 거고요. 뼈가 전진하고 남는 경계를 잘 매끄럽게 연결시켜 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턱의 위치가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 턱과 목 사이의 공간이 넓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좀 더 턱선이 선명하고 예쁜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턱이 작은 혹은 턱이 뒤쪽으로 들어간 무턱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턱이 들어가서 턱선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이중턱이 잘 잡히고 입술이 나와 보이는 경우, 입을 다물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술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형이라는 게 사실 1mm만 차이가 나도 많이 달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다뤄본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노바의 성형외과 대표원장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